요 화면 그대로 녹화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중계 강의를 그대로 녹화하는 건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토론 얘기가 너무 많아지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오면 총 보시면 그래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8분 참여하셨고 대면으로 4명 9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오셨으니까 3분 뒤에 바로 10분에 하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강의 내용이 굉장히 많았죠. 네. 일단 한두 과목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교양 과목이 또 면제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더 교양 과목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야기부터는 조금씩 부담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학점 지금 사학점 교양과목 사학점 있다는 점 인정. 그렇죠. 6학점까지인가? 1학기 때 들으셨으니까 사학점 인정해주면 안 들어도 될 거예요. 교양은 안 들어도 될 거예요. 1학기 때 2학점짜리 들었죠? 영어, 2학점 영어하고 글쓰기. 그러면 그게 4학점인가요? 7일까지. 2학점짜리 영어가 2학점짜리. 영어 2학점. 글쓰기는요? 그건 아마 둘 중에 하나. 네, 둘 중에 하나였죠. 2학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2학점 2학기에 더 들으면 되는데 그게 면제가 되시는 분은 그거 안 들어요. 지난번에 졸업증명서랑 성적증명서 그 부분은 이제 수강 신청 시점에 어떤 학우님들에 따라서 교양을 신청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지 선택에 대해서 제가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학원인들 듣는 수업의 과목수를 줄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학기 때는 50과목 끝내고 다음에 이제 좀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게 박지호 교수님이나 뭐 전주현 교수 이런 분들은 진짜 사업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번 만나서 컨설팅을 해주고 싶어 하는데 만나서 사업장으로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우님들이 그런 준비가 있냐 우리 궁금해요. 아예 본인이 사업하시고 하고 싶어하는 가서 그 컨설팅은요. 네. 그래서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네. 희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정규 교육으로 넣으면은 그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비정규 프로그램은 자율적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하는 것처럼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해서 시간이 되고 희망하시는 분들이 가서 선택적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이런 이제 온라인 수업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분들한테 창업 장소에 가가지고 멘토링을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 그래야 그게 성공하지. 뭐 100만 듣는다고 뭐 그게 성공해요. 박대호 교수님이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랑 얘기하실 때 오셨으면 좋겠고 받고 싶다고 네. 진짜 많으셔서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그거 가서 네, 멘토링을 하는데 다른 학우님들도 거기 가서 멘토링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성인분들은 그런 대면의 뭐 멘토링이라든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난 1학기 때 비정규 프로그램은 우리가 실적을 빨리 축적을 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급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박대호 교수님이나 전진영 교수님도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수업하고 이게 막 혼란스럽게 이게 섞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멘토링하면 하시는 분도 훨씬 더 실용적으로 해주실 수 있고 강의하고 뒤섞이는 그런 것도 또 명확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얻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 전준혁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냥 매출을 50억 정도 하는데 자기 회사에 와서 수업 들어라.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자기 회사에 와서 다 듣고 와. 자기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자기가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다 보고 그런 스타일. 여기 지금 많이들 들어오셨으니까 다 듣고 계시겠네요. 네, 다 듣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계시죠? 마이크 켜고 대답해 켜고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듣고 계신가요? 듣고 있습니다. 네네. 오미진 아버님 듣고 계신가요? 네, 듣고 있습니다. 예예예. 그래서 지금 뭐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을 안 했는데 그냥 막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슈들을 그냥 막 공유하고 있어요. 네. 형식에 관계없이. 그러면 뭐 바로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학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김태경 교수입니다. 오늘 벌써 1학기 지나고 방학 중반, 그죠? 중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2학기 때 2학기를 앞두고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인가 하면 우리가 입학할 당시에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전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빅데이터 활용. 그래서 이 두 전공이 있는데 이 두 전공을 선택하기 전에 일단 관련 정보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또 그거 우리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우리의 의무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또 불가피하게 참여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줌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강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자리를 만든 목적대로 전공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활용 전공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과 관련해서는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 자체는 한 20분에서 20분 내외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 외에 이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뭐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한 1, 20분 얘기하고, 그다음 질의응답하면은 1시간 안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공별로 전공별로 과목을 얘기하면 무엇을 공부하는지가 다 명확해지니까 개요라든가 이런 거를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공별로 온라인 마케팅,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 전공별로 어떤 공부를 하게 되는지 일단 과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별로 일단 특장점 좀 다른 점이 있겠죠.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공 과목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 하지만 필요한 내용들을 비정규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은 어떻게 보면 좀 틀에 박혀서 틀에 짜여진 대로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하지만 또 밖에서는 또 다른 기술을 역량을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정규 단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학우님들의 역량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점에서 비정규 프로그램을 이제 지금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학우님들 입장에서 어떤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어쨌든 졸업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졸업 요건에 대해서 한번 또 상기시켜 드리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마케팅 전공입니다. 지금 필수 과목에 대해서 우리 박정호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카메라가 계속 김태경 교수님을 주인공으로 인식을 하고 김태경 교수님만 따라다니네요. 제가 옆에 있게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댁에 계시는 학우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공은 대충 여러분들께서 설명을 대충 감은 잡고 계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과목 이번에는 멘토링은 뭐 1학기 때처럼 이번에는 오프라인 기회가 좀 더 있을 테니까 예,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좀 멘토링 교과목 시간에 상담 및 대화하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예, 비즈니스 외국어 기초는 1학기 때처럼 김설아 교수님의 예, 중국어를 계속하도록 할 거고요. 이 과목 개설의 의도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 예, 중국 시장으로부터 자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중국 시장으로 판매를 염두에 두고 또 시장이 워낙 크니까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을 위해서 비상용으로 외국어를 준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레드 시트 기초는 1학기 때 우리가 좀 너무 진도가 좀 빨라서 따라가시는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온라인 마케팅 쪽에 개설이 되어 있었던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엑셀, 스프레드 시트는요, 일반적으로 엑셀을 얘기합니다. 엑셀은 고유명사고 스프레드 시트는 일반명사라고 볼 수 있죠. 보통 명사. 그래서 그런 종류의 엑셀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스프레드 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계산용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스프레드 시트 기초는 지금 강사 선생님을 지금 심사 중입니다. 그래서 포토샵과 일러스트 강사로 채용을 강사님을 지금 서류 심사 끝났고요. 이제 면접 심사가 남았는데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가르치시는 분이 스프레드 시트를 강의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미정 상태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좀 너무 이 엑셀이 광범위하게 너무 빠른 진도가 나와서 엑셀은 사실은 이 사무용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뭐 이번에 넣은 건 아니고 이미 입학하기 전부터 짜여졌던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조사는 전준혁 잠깐만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구축 1에 전준혁 교수님이 강의를 하셔서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직접 구축하고 어떻게 물건을 파는지를 직접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교사는 박대호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요. 2학년 때 우리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빅데이터를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2학년 때 정도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을 조금 일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해서 도움이 되는데, 아무래도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활용 전공 쪽에서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이것은 온라인 마케팅 굉장히 중요한 에디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여러 가지 그 상품 기획이라든지 또는 판매를 집중적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강의한다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그런 그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하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포토샵은 주로 이미지를 잘라내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 그리고 일러스트는 직접 컴퓨터로 그림을 그려서 또는 이 여러 가지 그런 그 멀티미디어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공부할 거고요. 이번에 지원하신 그 이제 강사님들 이력을 보니까 주로 산업 디자인과에서 이런 멀티미디어 디자인을 경력이 굉장히 10년 이상, 10년 내지 15년 되신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셔서 좋으신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강의를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보통 이런 정도를 하시는 분들은 스프레드시트를 기본적으로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스프레드시트도 함께 지금 부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원리는 제가 하는데요. 회계 원리는 우리가 무슨 그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려고 공부한다기보다도 마케팅은 매출과 관련되는 건데 이게 수익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재무 구조, 재무 비율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은 이 비즈니스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하마터면 회계를 모르고 일할 뻔했다라고 하는 그 교재를 제가 선택해서 강의를 그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할 거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회계과에서 공부하는 회계 원리 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한다기보다도 마케팅에 필요한 재무제표, 즉 재무제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옛날에 대차대조표라고 했고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이런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런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재무 비율. 그래서 각 기업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아마도 지금 당장에 그 야간 시간을 활용해서 강의하려고 하는 직접 이 강의실에서 강의에서 직접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녹화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과목을 회계원리하고 비즈니스 외국어 기초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토샵과 일러스트도 가급적이면은 직접 여기서 나와서 강의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 텐데 전산실 상황이 지금 전자탁자가 없죠. 전산실 704. 그래서 강의실 환경이 어떨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양 과목은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 한 14분이 학부 성적표를 제출하셨는데 그 과목이 인정이 되면 교양 과목은 안 들으셔도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온라인 마케팅은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학과장님 말씀 다 끝나고 제가 또 끝나기 전에 또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마이크를 일단 넘기겠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공 과목 이제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 2학기 때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이 과목들이 2학년 때가 이렇게 유사 과목들이 있고 확장되는 걸로 이해합니다. 2학기하고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네네. 온라인 마케팅을 이제 전문으로 배울 수 있는 과목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 전공은 일단 데이터를 직접 만져보는 데이터를 만져보고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과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2학기 교과목만 봐도 일단 데이터베이스 기초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개념,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엑셀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사용법,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보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기초 빅데이터 분석 시간에는 실제로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빅데이터 분석 시간에 코딩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많지 않고 코딩을 전혀 모르더라도 노 코딩으로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석하는 방법, 시각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단톡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34시간 수업을 하면 대부분 분석을 다 하게 돼요. 대부분 다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34시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좀 더 고급 분석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 맞춰서 코딩이 들어가면 이제 분석이 힘들어지니까 코딩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실전 전략하고 빅데이터 마케팅 융합 과목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온라인 마케팅 교과목하고 공통으로 이제 담당하실 거예요.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운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전준혁 교수님은 이제 수업을 녹화 영상으로 하시기보다는 전준혁 교수님 회사에도 교육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교육장에서 실시간으로 대면으로 수업을 하실 예정이고 그 실시간 수업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준혁 교수님 회사로 가서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물건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창고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물건을 어떻게 등록하는지도 체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제대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준혁 교수님 회사로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육장에서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에 노하우를 전수를 받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위치가 이제 광명역 근처입니다. 광명역 바로 근처예요. 그러면 아예 정규 수업을 거기서 예,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간에 하는 직장인들이 걸리니까 야간에 야간에 하실까요? 예. 시간을 야간대로 잡아서 온라인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한 번 하고 해서 일주일에 각각 한 번씩 네네. 아예 정규 수업을 거기서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제 저는 온라인으로 올릴 건데 저는 한 과목 제가 이제 두 과목을 할 건데 한 과목은 매주 월요일 저녁에는 대면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준혁 교수님 수업은 제가 지난번에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면 그 대표님 전준혁 교수님 회사에서 강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정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날 유튜브 보고 온라인 영상 보고 해봐야 도움이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조준혁 교수님이 1년에 한 50억 정도 매출을 올리거든요. 스마트 스토어로. 그런 회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수 개념으로 배우시면 정말 유익하게 배우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2학기 때부터 담당인데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두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대호 교수님 같은 경우도 실시간 수업을 좋아하시는데 이분도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학우님들 뭐 성인학습자들이 여기서 뭐 그냥 공부만 하러 왔냐. 그래서 그렇다면 한 분이라도 내가 컨설팅해서 성공시켜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그분들 그 비즈니스를 좀 활성화시켜 드리고 도와드리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겠다. 그래서 그 협동조합 하나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조금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가서 멘토링을 하고 멘토링 하는 걸 그대로 실시간 중계를 해서 다른 분들이 좀 체험을 하거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또는 나도 좀 컨설팅 해주십시오 하면 개인 그분한테 가가지고 컨설팅 하는 걸 우리가 중계 그대로 찍어서 공유하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현장 중심으로 좀 수업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성인학습자들의 니즈기도 하고 우리가 또 미래 성인학습자 지향해야 할 방법이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학우님들도 좀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미래창업학부가 성인학습자들 교육을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이거든요. 시범 사업이니까 뭔가 기존의 교육하고는 좀 다른 시도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1학기 때 공부해보니까 그냥 영상만 봐가지고 솔직히 뭐 우리도 힘들고 학우님들도 힘들고 그 사실이니까 뭐 한 분이라도 이 수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우님들 좀 정말 나도 이제 이 수업 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정말 돈도 벌고 사업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두 분이 아주 그냥 그런 쪽에서는 뭐 진짜 뭐 우리말로 선수시니까 이렇게 붙어서 같이 공부하시는 길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 자동화 기법은 지금 박종호 교수님께서 그 스프레드시트 기초 과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겸임 교수님 한 분을 초빙하고 있어요. 그 포토샵 일러스터 강사님하고 데이터 쪽 겸임 교수분을 한 분 초빙을 하고 있는데 그 겸임 교수님이 업무 자동화 기법하고 스프레드 기초를 이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엑셀인데 요즘에 구글 스프레드 시트라고 있어요. 구글 시트라고 있는데 그걸 또 많이 써요. 똑같아요. 엑셀인데 구글에서 주는 엑셀이죠.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예, 맞습니다. 그 내용으로 좀 해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게 또 이따 이제 말씀드리는 비정규 프로그램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멘토링은 제가 대면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고 나서 그 대면 수업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다. 좀 전에 그 업무 자동화 기법을 지금 말씀하신 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는 걸 공부하는 말씀. 네, 맞습니다. 엑셀인데 그냥 엑셀보다는 구글 그게 뭔지는 아는데 이제 업무 자동화 기법이라고 해서 저는 RPA 같은 거를 그걸 하려고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뭐 수천 명 이메일도 막 보내고 자기 파일 관리하고 이런 걸 하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의도는. 그래서 제목이 저렇게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업무 자동화, 그냥 엑셀로 자동화하는 방법. 그래서 왜냐하면 온라인 마케팅하고 빅데이터 활용을 완전히 다른 과목을 하려면 학과 차원에서도 되게 운영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차별화되는 부분은 확실히 차별화 주고 공통하시는 부분은 공통 주고 왜냐하면 이 두 과목은 또 우리 학원님들 그 인생 이망을 내가 필요한 두 전공 다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고. 그리고 혹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특정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일단은 뭐 빅쿼리 클라우드로 일단 하려고 하고요. 빅쿼리 그다음 MySQL. MySQL 많이. 저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아서 예. MySQL도 보면 제이슨 있죠. 데이터 타입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네. 지금 일단은 SQL부터 많이 했어요. SQL이 제일 중요하고 그 제이슨 보여주는 거는 뭐 그냥 기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타입을 이제 제이슨으로 예, 많이 하더라고요. 예, 가능하죠. 그다음에 채팅으로 질문이 없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채팅으로 일단 올려주세요. 네. 국정원 교수님께서 뭐 특징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먼저 해볼까요? 그래서 일단 빅데이터 활용 전공의 뭐 특장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빅데이터를 직접 만져보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과목을 운영하는 예정입니다. 네, 뭐 빅데이터 좀 활용 전공이니까 말대로. 두 번째는 이거는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 마케팅 빅데이터과의 공통적으로 이제 이거 지금 우리가 입학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디지털 월세 개념이라는 이거를 좀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성인학습자들 관심사가 돈 버는 거니까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시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든 빅데이터 활용이든 왜냐하면 빅데이터 활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빅데이터 기술만 가지고는 돈 벌기가 쉽지 않아요. 성인학습자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빅데이터 활용을 알면 이제 이런 디지털 월세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빅데이터 기술 자체가 성인학습자들이 돈을 버는 데는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는 기회는 많지는 않아요. 물론 제가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당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로 가야 수익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활용 기술을 좀 학습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활용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월세를 만드실 때 도움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볼 예정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쪽은 박정호 교수님께서 일단 마무리하겠다 한번 얘기하실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정규 프로그램, 이 정규 프로그램에서 개설하는 과목이 상당히 그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비정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프로그램하고 시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크게. 그래서 1학기 때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이제 2개 자격증 일단은 해드렸습니다. 근데 1학기 때는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솔직히 학원인들한테도 우리가 좀 미안하고 강사분들한테도 되게 이제 미안한 상황이에요. 근데 2학기 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도 받고 수요조사를 기초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인들 저희들 수요조사 요청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네. 좀 적극적으로 지금 1학기까지 좀 소극적으로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 프로그램은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하고 마케팅 기획 전문가하고 또 뷰티 뭐 이런 쪽이 있어요. 뷰티 홍보 전문가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사회에 어쨌든 학교 졸업하고 나가시면 자격증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증 리스트라도 있으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력서 쓸 때도 차별화가 되고요. 그래서 학교에 있을 때 자격증 취득을 도와드릴 때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네.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어쨌든 되도록 해드릴 테니까 무조건 하세요. 그냥. 네. 그러면 이력서에 그냥 자격증 프로그램에 뭐 공람으로 두는 것보다는 그죠? 이런 자격증 넣어주면 훨씬 더 차별화가 돼요. 취업을 하실 때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격증은 그냥 이력 관리, 커리어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하니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창업 프로그램으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메타버스 기초 이런 것들을 또 계속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어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고 1학기 때하고 2학기 때가 달라요. 근데 이 디지털 기초 기술을 모른다고 하면 사실은 디지털 월세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아니 디지털을 모르는데 무슨 디지털로 월세를 벌어요? 예? 부동산의 숫자도 모르는데 부동산 월세 어떻게 벌어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이거는 앞으로 우리 다들 100살까지 살 건데 디지털 모르면 100살까지 문맹이에요. 글자를 모르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죠? 그럼 디지털을 모르면 불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불편하게 살면서 월세를 어떻게 벌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취창업 프로그램하고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으면 본인의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라도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SNS 마케팅 전문가,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 이런 식의 어떤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래도 참여만 해도 줄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구글 교육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네, 구글 교육 전문가. 지금 구글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되게 거창한 게 아니고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구글 드라이브에도 보면 구글 파워포인트, 구글 엑셀, 구글 워드, 그죠? 그다음 구글 캘린더, 구글 이메일, 지메일, 그다음에 구글 클래스 이런 거 사용법을 배우고 이걸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에요. 구글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뭐 대단히 막 코딩을 열심히 하고 전문가만 따는 게 아니에요. 겁먹지 마시고 듣기만 하면 다 합격하는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일단 이름도 좋잖아요. 구글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이미 따봤어요. 어떤 시험인가 해가지고 참여만 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 꼭 개설하면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주변에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자녀가 있거나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지금 학교에서 그 노트북을 다 공짜로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노트북이 구글 크롬북이에요. 크롬북. 여기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크롬북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가 다 구글 거예요. 지메일, 뭐 구글 드라이브, 그 구글 소프트웨어를 쓰는데 그 구글 소프트웨어 사용법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강사 수요가 좀 생겨요, 요즘에. 네.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요걸 좀 아시는 분들은 강의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강의하실 분이 지난번 저하고 자격증을 같이 따신 우리 재능대학교 그 성인학습자예요. 그분이 와서 강의하실 거예요. 시간도 5만 원, 7만 원, 많이 받으면 20만 원 받거든요, 이거. 이거 따놓으면 어쨌든 기회가 돼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이제 중요한 이제 마케팅 중국어 입문 그거 이제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당장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제일 시작할 테니까 홍보 이미 다 나갔죠, 그죠? 이미 15명 예, 복지과에서 많이 시작했더라고요. 우리 4명 네. 쪽 11명 그렇게 할 테니까 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뭐 대면으로 주말에 계속 네네 추가 지금 한 20명까지 수용 가능하니까 그죠. 대면으로 했고요. 대면으로 합니다. 이 환경에서 이 식으로 그래서 대면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국어 이렇게 특강을 하시고 또 이제 바로 또 통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코딩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수요 조사하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기초 코딩도 이수미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아무튼 지금 우리가 수요조사 받으면서 넣지 않은 목록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2차 수요조사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그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리인데요. 동아리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아리에 대해서는 박종호 교수님이 좀 이따가 마무리할 때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그런 조건입니다. 그런 조건. 그래서 교양 제외해서 70학점이에요. 70학점. 이 부분은 저희들 학과에서 조교생들이 우리 학원들 그 학점 이수한 거를 좀 모니터링 해가지고 혹시 부족하다 싶은 것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영상이라도 잘 보시고 완전 너무 대놓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출석은 잘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학점이 나가면 그 기본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2학기 때도 아무튼 잘 해서 1학기 때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학과에서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 할 테니까요. 잘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수업은 훨씬 더 1학기 때보다는 많이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목 수가 많이 줄어요. 많이 줄어요. 보시다시피. 네, 그리고 대면 수업을 최대한 더 확장을 해서 학우님들 중심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장 지향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준혁 교수님, 박대현 교수님 이런 분들은 진짜 만나가지고 한 분이라도 성공을 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을 하실 겁니다. 네. 그게 있어야 우리가 결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학과의 방향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은 우리가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채팅으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 과정. 일단 지금 이영희 학우님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 과정 같은 건 없나 했는데, 일단 빅데이터 분석 기초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학우님들의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파악이 돼야,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거 자격증 시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과목하고 내용을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영희 학우님 말씀 가능하신가요? 네. 이 부분을 만약에 근데 일단 빅데이터 기초 수업 운영을 해보고 이게 소수 최소 한 10명 정도까지 이걸 들으실 분이 있다 보면 배설 바로 합니다. 네. 바로 할 거예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이영애 아버님. 네. 오미진 아버님. 네. 네, 어떻게 궁금한 거 없습니까? 혹시 2학년 때는 네. 과목, 이제 커리큘럼이 네. 뭐 차별화가 있는지 해서요. 차별화요? 네. 일단 과목 수가 많이 줄고요. 네. 네. 전공별로 이제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빅데이터 활용은 빅데이터 활용 과목이 2과목, 5과목 중에 2과목이니까 그죠?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네. 온라인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 성격 특성을 반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준혁 교수님이나 박대호 교수님은 실제로 성과를 만드는 위주로 이론이 아니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내용 위주로 이제 강의를 현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혹시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신가요? 따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최민선인데요. 교수님, 네. 예, 사모님 말씀하세요. 이게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를 개설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나오려면 미리 사전 작업 중에 네. SNS를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건의사항에 넣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비정규 비정규 프로그램이라도 만들어 주셔서 미리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을 할게요. 네. 반영을 하는데 이 비정규 프로그램을 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네. 수요 조사를 받고 나서 개설을 했는데 5명도 안 오고 10명이 이러면 보통 너무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10명은 돼야 돼서 그래서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한번 모아보시죠. 한번 같이 모아볼까요? 필요성이 먼저 어필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전준혁 교수님도 계속 블로그를 해야 되는 거라든가 이런 키워드 말씀하시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희 이제 학우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접근해서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거를 최근 막 공부를 좀 하면서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지 나중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수익화가 할 때 조금 빨리 될 텐데 예, 근데 없는 분들도 왜냐면 저도 올해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걸 좀 강하게 좀 어필이 돼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은 학우님들이 요청한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숫자 일단 기본적인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돈 쓰는 게 아니고 국가 돈을 쓰니까 최소한 몇 명 조건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희들 애로사항이에요. 네. 어느 정도 그 쇼핑몰 그 디자인하는 데는 그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중점을 포토샵하고 일러스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 트렌드는 다 미리캔버스랑 그렇죠. 프로그램을 하고 뭐 실제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그때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트렌드에 맞게 포토샵과 일러스트 좀 보시고 좀 프리미어도 같이. 프리미엄 이제 동영상 그쪽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미리캔버스 뭐 아니면은 백그라운드를 뭐 상품의 백그라운드를 빼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무료 이미지를 가져다 쓸 수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 아마 강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맞게 조금 더 가볍게 더 최적화되고 가볍게 된 그런 툴들이 더 있는 것 같아요. 포토샵이나 이런 건 전통적으로 조금 약간 무거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즘 포토샵은 거의 안 쓰고요. 미리 캠퍼스로 지금 다 이미지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리 캠퍼스는 무료이고 포토샵은 이미지를 내가 찍거나 그렇지 않고 딴 데서 갖고 오면 유료로 해가고 나중에 저작권이 걸릴 수 있어서 미리 캠퍼스는 기본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 면접이 있어요. 우리 참 이제 목요일날 면접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좋은 말씀. 미리 얘기해 볼게요. 아니 미리 캠퍼스 내가 학교 계정을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무료를 쓸 수 있어요. 무료 컨텐츠. 저는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네. 저번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지고 요새 미리 캠퍼스 배우는 건 좋은데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네네. 인버스 어떻게 사용법이나 이런 건 정말 너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하나하나 같이 보고 그 뭐를 눌러서 이제 사실 또 그렇게 듣기에는 수준 차이가 물론 많이 나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아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수업 자체가 주관이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요새 많이 쓰는 툴이 어떤 거고 어떤 어플들을 이렇게 뭐 유튜브 만들고 홍보 이런 매체 유튜브 뭐 블로거 인스타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어떤 어플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거 동영상 어플이나 뭐 이런 거 소개하고 자세한 뭐 제작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 번씩 다 만들어 보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이제 그거에 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상사들이 다 너무 많아서 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거. 그거를 수업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업을 배출하거나 할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좀 하나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알려주시거나 하면은 저희가 다른 거 다 찾지 않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학우님들의 의견이 한씩 보는 각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는 사실은 기본 베이스로 그걸 알 때 유사 프로그램은 금방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규 수업에 넣되 프리미어는 이제 동영상으로 2학년 1학기 때 본격적으로 넣어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좀 필요할 경우에는 비정규 프로그램으로 프리미어나 망고보드 같은 것은 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은 비정규로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니드가 있을 때 문제는 이제 나 혼자만 쓰겠다 하면은 비정규 프로그램이 열리기가 어려우니까 좀 모아서 10명 가까운 인원이 좀 최대한 모으고 설득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정규하고 비정규를 섞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가급적 많은 스킬들을 배워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런 자리가 바로 그런 놈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한 니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저로서는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수요 이제 그 비정규 프로그램 목록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학과 센터 차원에서 쭉 목록을 만들어서 수요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한 번 더 받았어요. 근데 그때 혹시 꼭 개선하면 좋을 내용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받는 거예요. 1차로 이제 한 거고요. 이제 저희들 솔직히 그 숙제 중에 하나가 격차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은 숙제거든요. 그래서 독과목 정규 독과목 안에서는 뭔가 이 공통성을 가지는 내용을 좀 하고 비정규 프로그램에서는 아예 미리 캔버스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 하고 아예 그래서 학원님마다 팔고 싶은 물건이니까 다 다르잖아요. 그럼 학원님마다 물건에 따른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은 그 강사님이 그걸 가지고 코칭해주고 컨설팅해주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자기 상태 페이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비정규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다음에 학원님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런 거예요. 학원님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화장품을 팔고 싶다. 나는 이런 물건을 갖고 있는데 상세 페이지 맞는 게 애로사항이니까 기본적인 미리 캠프 사용법 배우고 상세 페이지 맞는 거 배우면 그 다음 주에는 화장품 본인의 화장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오시면 그 강사님이 코칭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컨설팅하면 그게 바로 본인의 컨텐츠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비정규 프로그램 목사는 비정규로 만들어서 그렇죠. 네, 나눠서 레벨을. 네, 맞아요. 그렇게 맞춰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비정규 프로그램의 목적이 사실은 그게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뭐 학원님들마다 중요한 부분이 있고 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뭐 누구나 하나씩 다 중요하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근데 이런 자격증은 좀 가지고 계신 자격증 갖고 있으니까 바로 강의 자리 줍니다. 이거 자격증 따는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이런 강의를 뭐 여기저기서 강의하고 다녔어요. 사실 그때 공인 강사를 저희들이 불렀는데 시간당 30만 원 냈어요. 공인 강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학교라는 공간이 참 기회의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엄청나게 최신 정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네. 근데 학원들도 또 일상의 업무하고 일 때문에 치우쳐서 또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자꾸 이게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것도 또 우리 역할이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님 동아리 이런 거 좀 다른 예, 이 자격증 SNS 마케팅 전문가나 바이럴 마케팅 전문가 자격증은 일부 학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신 건데 어느 정도 성원이 가장 많이 되는 것부터 오픈하도록 할 거고요. 예. 또 그다음에 조금 아까 나온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원이 어느 정도 돼야지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창업학교 세계과 전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12개가 총 12개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많은 걸 소화해내면은 다른 과에서 오히려 그 짐을 덜기 때문에 우리가 성원만 되면 근데 우리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성원 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2명, 3명 있는데 오픈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10명 가까운 인원을 주변에서 모아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니드가 가장 많은 것부터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만 하면 성원이 잘 안 되니까 복지개혁과가 인해 전술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루면 훨씬 오픈하기가 더 쉬워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얘기인데요. 네, 동아리는 우리 이미 지난번에 오크드 호텔에서 발표하신 세기 동아리는 이미 동아리를 주도하실 회장님이 이런
킹메이커 동아리는 유재혁 학우님이 직접 리드를 하시겠다고 했고 포부를 밝히신 겁니다. 이 킹메이커 동아리의 목적은 발음 교정하고 이미지 메이킹. 그럼 발음 교정하고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하냐? 파워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이미지 메이킹하고 발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유튜버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인플루언서로 경력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리고 뭐 발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유능한 스튜어디스 출신 그리고 발음이 좋으신 그런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항공운항과에. 그래서 그분을 초빙해서 멘토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고요. 중국어 동아리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온창은 온라인 창업 동아리죠. 온창동이라는 것은 온라인 창업 동아리고 이건 최정윤 학우님이 주도적으로 직접 창업을 하자. 그래서 뭐 비정규 동아리는 그야말로 학우님들 간에 끈끈한 그런 서로 돕고 돕는 그런 일종의 인적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이제 그런 인적 네트워크이고 비정규 프로그램은 그것을 기술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이니까 동아리 멤버들이 주로 이제 창업 비정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겠죠. 플러스 또 다른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동아리 말고도 나는 이 동아리 꼭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그분이 일정 멤버를 어느 정도 좀 확보만 되면은 오픈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3개의 동아리가 적극적으로 이 운영을 직접 회장을 맡아주실 분이 계시고 그리고 니드도 있고 그리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는 3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정도 혹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반영을 하도록 할 텐데요. 1학기 때는 우리가 급히 동아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1학기 때는 실제로 동아리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을 갑자기 부탁드리고 하다 보니까 회장님이 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분들은 직접 본인들이 중국어 동아리는 조영기 학우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은 직접 내가 맡아서 잘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분들이라서 신뢰가 가는 동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이 3개 플러스 하나 정도 혹시 적극적인 그룹이 나타나면 하나 정도 더 받아들일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카톡이나 또는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대로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홍보를 받으셨는데 친구 초청 치맥 파티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내용은 제가 글도 썼고 안내문도 썼고 해서 잘 아실 텐데 동아리 최소 인원수는 어떻게 되나요? 빅데이터 관련 동아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AI 관련으로 동아리도 한 10명 인원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아리가 인원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1학기 때는 약간 겹쳤는데 겹치면 안 되고요. 빅데이터 관련 동아리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과까지 같이 모아주시면 되고요. 다른 과 홍보해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조격 튜터 선생님들하고 또 미래창업학부 교수님 5분이 서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이번 중국어처럼 중국어 비정규도 우리가 4명 신청했지만은 저쪽에서 11명 신청해서 전부 15명이 지금 신청해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동아리도 그렇게 해서 학과까지 모집하면은 10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동아리가 신청이 나왔네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오미진 아버님이 혹시 빅데이터 동아리 회장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아, 네. 그냥 구체적인 건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회장을 맡아주시는 분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동아리 아, 만들기 네. 어렵고요. 억지로 맡겨드리면 그 동아리 말아먹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네, 배우는 하고 싶은데 인원이 어떻게 저희가 모아질지는 도와드려요. 모르겠어요. 아, 도와드려요. 네. 네, 열심히 뭐 된다는 100% 보장은 없지만은 빅데이터 아, 네, 동아리 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특히 제 생각에는 빅데이터 전공하실 분들 중에 네, 저처럼 이제 마케팅이나 뭐 이렇게 온라인 스토어 말고 네. 좀 더 그런 시스템적인 거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죠. 예, 예. 네, 더 그래서 깊이 들어간다든지. 네, 예, 아까 예. 구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 요새 그냥 MS 쪽으로 네. MS에서 요새 공격적으로 이제 네, 4차 산업에 대해서 네. 네, 이렇게 뭐라 그러지?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관련 자격증도 많고, 그래서 네. 좀 그쪽도 이제 마케팅을 접목하면은 네. 저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해서 네,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빅데이터 동아리가 만들어지면은 이 온라인 마케팅 전공이든 빅데이터 전공이든 또는 타 학과라도 같이 뭉쳐가지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구체적인 아웃풋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리더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 이끌어 가실 분이. 근데 우리가 네. 반대로 이거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 1학기 때 일부는 성공했고 일부는 실패했는데 의욕이 있으신 열정과 의욕이 있으신 분이 일단 맡아주셔야지 우리가 그 동아리를 개설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다 보면은 네. 그 사람들은 자꾸 리드 해갖고 전화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당신들 맡은 것만 딱 저거 뭐지. 그래도 이렇게 무슨 추진한다면은 그 추진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갖고 전화도 하고 그냥 전화 같은 거 일제로 보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학기 때 동아리 회장으로 이름이 들어가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회장이 바뀐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그 전공 동아리라고 해서 했는데 전공 동아리는 아예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그 류재 과부님은 아예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유튜버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아예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학습자님들의 학우님들의 니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아리라 해야지 이게 생동감 있고 보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학기 초에는 우리가 그냥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했지만은 이제 1학기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동아리를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동아리를 제안하신 분들이 좀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드는 거는 우리가 얼마인지 이제 이끌어 주시고 리드를 해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면 오미진 학우님이 아예 회장을 맡아주시는 거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네, 저는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방송까지 주시네요. 빅데이터 관련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해서 그러면 4개의 동아리가 현재로서는 2학기에 개설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질문은 이렇게 해서 됐고요. 이 친구 초청 파티는 지금 우리 이 미래창업학부의 미래하고 정말 앞날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우리 이 라이프 사업은 거의 내년 5월이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정도까지
라이프 2.0이라는 새로운 사업이 이 시작이 될 거고 우리가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 사업은 규모가 더 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국에서 7개 대학이 지원받고 있는데 2.0은 전국에서 20개 대학이 지원받고요. 지금 현재 금액 지원은 1년에 10억을 받는데 2.0은 1년에 15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장학 혜택도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 얘기는 평생교육, 대학의 평생교육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고 학생 자원, 학년기 학생들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 인력을 평생교육 체제로 어느 정도 백업을 하자라는 교육부의 방향이 이미 작년부터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선정이 되려면은 일단 학생 모집이 제대로 돼야 돼요. 근데 전국의 7개 대학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수도권에서 들어간 유일한 추가 합격된 유일한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학생 모집을 할 때 학부모님들 모집할 때 좀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그런 과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실지도 몰랐고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뭐 성인고등학교 방문하고 해서 특히 마케팅 빅데이터과 같은 경우는 성인고 출신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인고에서 오신 분들이 뭐 온라인 마케팅이나 빅데이터 같이 어려운 공부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일반 사회에서 아름아름으로 오신 분들이 우리 과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론 전공을 새로 만들게 됩니다. 경찰 인력으로 좀 보강을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55명까지 정원을 늘렸어요. 드론 전공을 포함하면서. 그래서 55명을 늘렸는데 이 과정에서 내년에 이 학생 모집 과정에서 올해는 89%가 모집이 됐거든요. 그런데 미달이 되면은 이 실적이 내년 라이프 2.0 선정이 되는데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겁니다. 학생 모집에서 1차 년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2차 년도에도 미달이 되면은 우리에게 그만큼 불리해지고 2.0이 선정이 안 되면 라이프 사업은 끝납니다. 그냥 이제 휴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학과는 몇 년 동안 전속이 될 겁니다. 휴학한 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학과는 전속이 되지만은 사실상 라이프 사업이 끝나고 여러분들 1기생하고 2기생까지 해서 사실상 이 라이프 사업이 종료가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치맥 파티가 좋아서 이렇게 제가 설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저 뭐 금년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학생 모집까지는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도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이게 여러분들에게 짐을 얹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만 각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십시일반 내 주변에 누가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던가 물어본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관심을 보였던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위한 설명회를 열겠다는 거고요. 그냥 설명회만 단순하고 무미건조하게 여는 것보다는 설명회 끝나고 치킨이나 맥주나 과일 뭐 여러 가지 대접을 해드리면서 이 간담회 대화를 할 수 있는 3, 4, 5 또는 교수와 학생 또는 학습자들 간에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 후배들을 우리가 뽑는데 우리도 일조를 해야지 선배로서의 또 자부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고요. 또 라이프 사업이
떨어져 가지고 그냥 우리가 1기와 2기에서 종료되는 것보다는 면면이 이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설이 되는 겁니다. 전설이 즉시 레전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시일반 조금씩 정성을 같이 모아서 이 행사를 준비해 보자라는 취지니까요. 또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케팅 빅데이터과와 또 복지케어과의 이 성인고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복지케어와 식주의 창업과에서도 같이 작업을 지금 으쌰으쌰 진행 중이니까요. 우리 과도 그냥 남의 일처럼 방관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기왕에 우리가 여기에 몸담은 이런 그 미래창업학교에 몸담았으니까 이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카톡이나 앞으로 계속 소통하기로 하고요. 이 행사를 위해서 여기 지금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좀 그 카톡이나 이런 데도 진행 상황이라든지 우리 신동 사부님 올리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동 사부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성인고 그 선생님하고 교신을 해서 지금은 방학 중이라서 학생이 안 나오지만은 이제 곧 나오시면은 연락을 하기로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또 학부장님하고 교수님 몇 분이 성인고를 직접 방문해서 성인고 학생들을 또 이 행사에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는 복지케어하고 외식주의 창업은 성인고 학생들로 채우면 돼요. 근데 우리는 성인고에서 우리 내용은 어렵기 때문에 성인고 자원으로 못 채웁니다. 어렵더라고요. 예, 우리는 세 분밖에 안 오셨어요. 우리과.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가 각자 십시일반 1인당 한두 명, 2명 정도씩이라도 한번 찾아서 해보고 또 작년에 지원을 망설이다가 포기하셨던 분들이 8분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직접 또 연락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 들어온 전공은 주로 경찰이 많이 니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찰청하고도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그분들은 또 따로 한번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100명의 학우님들이 친구 2명 하면은 100명 플러스 친구해서 200명을 목표로 했지만은 목표는 좀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참석 예정자 명단을 제가 10일까지라고 했지만 한 15일까지는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대충 예정자 명단이 나오면은 저희가 고급 그 텀블러를 기념품으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학우님들하고 친구까지 포함해서 텀블러를 드릴 예정이니까 와서 설명회 잠깐 듣고 그리고 치맥 파티 같이 잠깐 간담회를 하면서 텀블러까지 받아가라고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면 참석자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저도 뛰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잡으면 이제 그 사람을 또 따라다니네. 이 카메라가 아직 인공지능이 안 돼. 이 소프트웨어를 좀 심어야겠어요. 아무튼 오늘 그 전공 설명에 조금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온라인 마케팅 데이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뭐 선택을 뭐 따로 뭐 하는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 수강 신청할 때 수강 신청을 그 빅데이터 활용 과목으로 신청하시면 빅데이터 활용 전공으로 되는 거고요. 온라인 마케팅 전공 과목을 선택하시면 온라인 마케팅 전공이 되는 거예요. 따로 뭐 선택하는 그 다음에 전공 간의 상호 교차 네. 수강 신청도
가능하죠. 가능하다고 예, 그 다음에 뭐 교차 상대 정보에서 나는 저 과목은 듣고 네, 싶다 한 하는 과목. 것은 자기가 여기서 빼고 저쪽 걸 들을 수 네,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전공 학생, 다른 학생 이렇게 나눠지니까. 담벼락이 완전히 쳐진 건 아니라고.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유연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지금 학생 모집할 때 그 장학금 혜택 부분은 일단 첫 학기는 무조건 뭐 100% 전액 장학금 지급을 하고요. 두 번째 학기는 조금 가변적인 게 있습니다. 뭐 라이프 2.0 선정이 되면 100% 장학금인데 선정이 안 되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지급을 매 학기 100만 원 지원합니다. 졸업할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300만 원이니까 학비가 그러면 200만 원을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200만 원 본인 자부담인데 통상 우리 학부모님들 국가장학금 수혜 비율을 보면 대부분 2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 국가장학금하고 합치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줄 겁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홍보하실 때 그다음에 지금 일기생 여러분도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네, 10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재학 중이신 분은 우리 1학년 분들은 2학기까지는 무조건 전액 장학금이시고 2학년 1학기 때 100만 원 정도 장학금이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2학기. 예. 그래서 나머지는 국가장학금 신청하시면 뭐 본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겁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설명회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밴드라든가 뭐 카톡이라든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료수 없어요? 오천 음료수가 했는데 예. 아직 예산 아니 냉장고에